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조금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원자량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관계, 세 번째 시간에는 화학식량과 입자수, 화학식량과 질량, 화학식량과 기체 부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복합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이제 수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1몰당 시리즈입니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우리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당 y 이런 말이 나오면 x당 y 이런 말이 나오면 x분의 y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단위를 설정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더라. 그래서 1몰당 질량이다. 그럼 1몰의 질량의 의미니까 몰당 질량, 그지? 그럼 퍼 몰로 쓰고 화학식량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1몰의 입자수,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1몰당의 부피, 이거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그죠? 1몰의 입자수,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 자, 근데 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g당 어쩌고, 1g당 시리즈라고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거와 같은 의미로 같은 질량당이라고 말이 나오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같은 질량이 1g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1g당 분자수라고 나와 있어. 1g당 분자수. 여러분들이 분자수 하면 몇 개, 분자의 몰수 하면 단위가 몇 몰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기는 한데 이 값 어차피 너무 이거에 치중하면은 이제 문제 풀기 조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수가 무조건 몇 개를 구해야 돼. 그럼 무조건 실제 질량으로 나눠야지. 뭐 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분자수가 분자의 몰수랑 비례하고 문제를 보면은 뭐 A보다 B가 더 크다라든지 아니면은 A가 B의 몇 배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해서 몰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 1g당 분자수 이런 말이 나오면 선생님 그냥 이거를 몰수로 보고서는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사고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고 과정은 뭐냐면 1g의 몰수니까 1g당 몰수니까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 화학식량으로 나눴다.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g일 때 몰수가 궁금한 거니까 몰당 질량으로 나눠. 근데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이잖아. 따라서 n분의 1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아니면은 이거 자체를 그냥 단위적으로 보는 거예요. 1g당 몰수? 그럼 1g당 몰수의 의미가 뭐야? 단위가 뭐야? x당 y니까 1g당 몰수니까 g당 몰수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역수가 뭐야? 몰 퍼 그램이죠? 1몰의 질량, 요거 화학식량.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 화학식량의 역수란 얘기. 역수, 요 단위가. 따라서 요거 n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의미상. 따라서 화학식량의 단위가 의미상으로는 단위는 없지만 의미상 1몰의 질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역수를 취하면 몰 퍼 그램이라는 값이 나온다. 따라서 그냥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되더라. 뭐를? 화학식량을. 그죠? 그래서 1g당 분자수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1g당 전체 원자수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이거는 1g당 전체 원자의 몰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수, 이건 몰수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비례하는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g당 그 분자의 몰수에다가 한 분자당 전체 원자의 몰수를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옛날에 이거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죠. 어떤 분자가 있으면 그거에 전체 원자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어?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 곱하기 그 분자의
분자의 몰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1g당 전체 원자수를 구하래. 그럼 그냥 1g당 전체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g당 분자의 몰수가 n분의 1이니까 이거 곱하기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를 하시면 되겠죠? 요 n분의 1은 아까 했죠, 그죠? 1g당 분자의 몰수 1g을 바로 뭘로 나눈다? 화학식량으로 나눈다. 그죠? 자, 세 번째 1g당 부피 이런 말이 나옵니다. 1g당 부피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자, 얘는 똑같이 우리 단위적으로 바라본다면 1g당 부피예요. g당 부피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봐봐. 우리 밀도의 정의가 뭐죠?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부피분의 질량. 근데 얘를 뭐 하면? 역수를 취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1g당 부피는 뭘 의미하더라? 밀도의 역수를 의미하더라. d분의 1. 즉 밀도 우리 density라고 해서 d라고 씁니다. 그래서 밀도의 역수다. 근데 우리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어때요?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배웠죠? 뭐에 의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죠?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밀도라고 하는 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리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로 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온도와 압력만 일정하다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의 의미는 뭐였냐면 부피가 분자 수에 비례한다는 뜻이었죠? 따라서 부피분의 입자수 요게 일정한 값을 이루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d분의 1은 바로 n분의 1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n분의 1을 뜻하는 거였네요. 그럼 이 1g당 부피는 온도와 압력만 같다면 1g당 분자수랑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맞닥뜨렸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니까.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 지금 선생님이 화합물 두 가지를 놨어요. 그래서 H2O 물과 CH4 메테인이죠. 그들의 화학식량이 18이고 16이래요. 자, 그러면 1g당 분자수비를 물어봤어. 1g당 몰수비를 하면 되죠. 그럼 1g당 분자수비. 그럼 1g을 뭘로 나누면 돼?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돼. 그럼 몇 몰? 18분의 1몰인 거야, 그냥. 18분의 1몰. 그럼 얘도 1을 16으로 나누면 16분의 1몰이야. 이거 몇 대 몇이죠? 약분 16대 18이니까 요거 28에 16, 29, 18, 8대 9의 1g당 분자수비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럼 1g당 전체 원자수. 자, 1g당 전체 원자수비를 알려면 일단 1g당 분자수비를 알아야 돼. 근데 이미 위에서 우리 구했잖아, 그지? 1g당 분자수비를 구했죠. 아이고. 분자수비를 구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한 분자당 원자수. 그래서 이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가 물은 3개고요. 3원자 분자. 메테인은 5개죠. 5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3 여기다가 1g당 분자수가 8몰인데 곱하기 3에서 83, 24 이럴 때 얘는 9 곱하기 5 해주시면 되는 거죠. 9, 5, 45 그래서 24대 45다 라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g당 수소 원자수비. 수소 원자수비는 1g당 분자수비에다가 구성하는 수소 원자수비. 이거 수소 원자수를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8몰 곱하기 수소 원자 2개 있고요. 여기는 몇이야? 9몰 곱하기 수소 원자 4개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8이 16, 9, 4, 36. 이거 4로 나누면 되겠다. 4대 9.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g당 부피. 자, 1g당 부피 어차피 이거는 밀도분의 1인데 분자량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온도와 압력만 같다면. 따라서 분자량 18분의 1. 얘는 16분의 1. 어차피 1g당 분자수비랑 같은 값이니까 약분해주면 8대 9가 나오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아들이기에.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원자량이 변하면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원자량을 사실은 우리 정할 때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았잖아요. 자, 근데 임의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12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과학자들이 6으로 약속했다면 다른 값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자량을 결정해야 된 그런 계기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를 너네가 알고 있니? 라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원자량 12가 아니라 이번엔 얘를 6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2분의 1배만큼 감소시킨 거죠. 자, 그랬을 때 원래 자, 1번 첫 번째 나온 게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야. 질량수 16짜리 산소 원자는 탄소 원자가 12일 때 얘가 16이었어요. 원자량이. 자, 이건 어떻게 정했던 거냐면 실제 원자의 질량이 산소가 4분의 4만큼 무거웠기 때문에 12일 때 16이야. 근데 원자량 상대적인 질량을 6으로 바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실제 질량비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3분의 4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8로 줄어들 것이다. 아, 얘 변한다. 절반으로 바뀌겠죠. 그죠? 지금 이거 변한다 안 변한다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변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얘는 절반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자, 아보가드로 수. 요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보가드로 수는 상수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보가드로 수는 1몰의 입자수야. 이게 1몰의 입자수예요. 그러니까 1몰의 기준이 바뀌는 거지. 원래 우리 탄소 원자량이 12일 때는 1몰이라는 거는 12g의 원자수잖아. 이게 1몰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탄소의 원자량을 6으로 바꿨다면 6g의 원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6g이니까 절반만큼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거기 들어있는 입자수가. 따라서 아보가드로 수 또한 절반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g의 원자수는 우리 계산해보면 6.02 곱하기 10의 20 3승계,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었는데 내가 얘를 몇으로 바꾸겠다? 6g으로 바꾸겠다. 그럼 6g의 원자수는 이거의 절반이겠죠?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새로운 아보가드로 수 N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즉, 이 값은 2분의 1배만큼 차이가 날 거라는 거야. 그죠? 변한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도 반드시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자, 세 번째, 1g 한 개의 질량. 한 개의 실제 질량. 이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죠? 자, 왜냐하면 이런 거야. 저번에 이제 예시를 들었지. 선생님 80kg인데 80kg인데 우리 강인이가 뭐 120kg이에요. 그럼 선생님보다 2분의 3배만큼 무거운 거지.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나의 질량을 8이라고 뒀을 때 강인이는 12가 될 수 있는데 나의 그냥 상대적인 질량을 내가 8 말고 4라고 둘 거야. 그러면은 강인이는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3배니까 6이 되는 거야? 그렇지.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은 바뀔 수 있어. 하지만 강인이의 실제 이 질량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나의 실제 질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을 아무리 바꿔봤자 실제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죠? 따라서 요 실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4번 봅시다. 자, 1g의 탄소 원자의 개수래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몇 개인데? 자, 질량이 나왔어. 근데 몇 개인지가 궁금하대. 그러면은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근데 한 개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실제 질량이잖아. 그지? 근데 실제 질량은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뀐다고 그랬죠. 얘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도 일정하더라.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1g의 탄소 원자의 몰수, 이번엔 몇 몰인지 궁금하대. 그럼 질량이 나왔어. 1g이 나왔어. 그럼 몰수가 궁금해. 그래서 몰당 질량으로 나눕니다. 몰당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화학식량이잖아. 화학식량. 즉 탄소의 원자량이죠. 원자량.
자, 봐봐. 12였을 때는 탄소 원자가 원자량이 12였을 때는 1g의 몰수가 12분의 1몰이었을 거야. 그지? 자, 근데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6으로 바뀔 때는 6분의 1몰이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바뀌겠다, 값이. 그래서 요것도 바뀐다. 바뀐다. 얘는 변한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1몰의 입자수 봅시다. 1몰의 입자수. 자, 1몰의 입자수는 어때? 얘는 당연히 변하겠죠. 이거 1몰의 입자수의 의미가 뭐야? 아보가드로 수잖아, 그렇지? 아보가드로 수가 변한 것처럼 똑같이 1몰의 입자수도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줄겠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어? 아보가드로 수? 여기 있다. 얘랑 같은 맥락,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몰의 질량, 야, 1몰의 질량이 뭐야? 화학식량, 원자량이잖아. 원자량이 변하는데 당연히 원자량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당연히 변한다. 이 두 개는 당연히 변한다. 자, 0도씨 일기압에서 1몰의 부피. 자, 1몰의 부피 어때요? 자, 1몰이라고 하는 거 원래 1몰의 입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 탄소가 12일 때, 그지? 원자량이. 그럼 이거를 1몰이라고 하고 1몰의 부피가 22.4리터였겠죠? 자, 근데 내가 1몰의 개수가 바뀌었잖아. 3.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이게 여기서는 1몰이야. 변한 거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입자수가 절반으로 주니까 당연히 부피도 11.2리터로 줄겠죠. 따라서 1몰의 부피도 변한다. 자, 근데 9번. 이걸 좀 힘들어합니다. 밀도. 선생님, 밀도는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량에 비례하는데 분자량이 바뀌니까 얘도 바뀐다. 그죠? 얘 변합니다.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피 안에 들어있는 질량. 이거 실제 질량값이야, 질량값.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 아무리 부피가 커져도 온도 압력만 일정하다면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이 증가하고요. 내가 아무리 상대적인 질량으로 바꾸더라도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은 아무리 내가 상대적인 질량을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값은 어떤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따라서 내가 온도와 압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가 상대적인 질량을 바꿨다고 해서 기체의 밀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량이 변하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T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가와 나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거래요. 자, 지금 보니까 질량이 나왔고 그리고 부피가 나왔어.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가와 나는 A2랑 BA2래. 일단은 가, 나 이렇게 해서 그들의 질량비를 한번 보고 싶어, 선생님은. 질량비, 어차피 가와 나가 질량이 W로 똑같다고 하기 때문에 질량비는 1대 1이죠. 자, 근데 그들의 부피비는 어차피 무슨 비야? T도씨 일기압이야. 이거 아보가드로 픽스란 얘기.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단위 부피나 분자수는 일정하다. 자, 아무튼 간에 부피가 분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피비가 분자수 비란 말이야. 그럼 부피비가 몇이야? 가와나가 V 대 2V죠? 1대 2야. 그럼 바로 뭐가 나온다? 화학식량 B가 나오겠더라. 왜? 왜냐면 질량이 궁금할 때 우리 몰수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 화학식량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화학식량이 궁금하다면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무슨 비가 나오냐면 분자량 B가 나옵니다. 몇 대 몇? 1대 2분의 1이네요. 2대 1입니다. 그죠? 아, 분자량이 가가 나보다 컸구나.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와 나는 A2 또는 BA2래요. 가가 A2가 아니라 이것 또는 이거란 얘기는 결정하란 얘기야. 가와 나를 A2나 BA2로. 즉, 둘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클까? 자, A2는 얘랑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근데 얘는 B만큼이 더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가가 2배 더 크죠. 질량이 화학식량이. 따라서 가가 A, B, A2란 얘기였고 나가 A2란 얘기였다라는 거. 요거를 결정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기억부터 가는 A2다. 틀렸죠. 그죠? 가는 BA2입니다. 자, 니은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자, 원자량을 구하래요. 자, 그럼 구하면 되죠. 그죠? 자, A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A의 원자량을 내가 소문자 A라고 놓고 B의 원자량을 소문자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A2를 보면은 이 A 원자량의 합이 몇이란 얘기? 1이란 얘기야. A는 0.5란 얘기죠. 2분의 1. 따라서 B는 자, 이거 자체가 지금 화학 문자량이 1이야. 그러면은 B 쓸게. B 더하기 1 한 게 화학식량 2란 얘기잖아. 따라서 B는 1이다. 누가 더 큽니까? 원자량 B가 더 크네요. 그죠? 따라서 니은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는 설명. 1몰의 질량 나왔다. 자,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화학식량 미미 구했는데 가가 나의 2배이다. 그죠? 2배 맞죠? 따라서 가가 나 2배이다. 맞는 설명. W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자, W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어떻게 구할까? 자, 일단 원자수를 구하기 일단 같은 질량이니까 어차피 Wg이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 1g 왜? 뭐가 뭐보다 뭐 크고 작고 같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몇 개니가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g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럼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1g당 A 원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1g당 분자수를 구해야 돼요. 왜? 1g당 원자수. 1g당 원자수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1g당 분자수에다가 그 한 분자당 원자수로 구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 일단 1g당 분자수를 구해봅시다. 그럼 1g일 때 분자수니까 1g일 때 분자수니까 1g을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화학식량 2분의 1몰. 얘는 1g을 1로 나누면 그냥 1몰이겠죠? 몇 대 몇이야? 1대 2다. 몰수가. 근데 그쵸. 어차피 뭐 구했네요. 근데 몰수는 자 1g당 A 원자수는 이 구성하는 원자수. 자 BA2를 구성하는 건 A는 2개죠. 2개.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2 해주시면 2몰. 여기는 똑같이 2개네요. 곱하기 2 해주시면 3을 되는 거죠. 그래서 1g당 원자수 B는 2대4, 1대2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그림은 가와 나의 1g당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A, B2, A, B3 중 하나래요. 자 1g당 분자수가 주었어. 이거 무슨 의미일까? 1g당 분자수 단위적으로 본다면 뭐야? 1g당 몰수죠. 1g당 분자수, 분자의 몰수. 근데 이거 몰 퍼 그람. 사실은 뭐를 역수한 값이다. 그람 퍼 몰. 그람 퍼 몰. 1몰의 질량을 역수한 거잖아. 그지?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화학식량이죠. 이거 화학식량분의 1이란 얘기. 그죠? 그래서 분은 1g. 1g이 분자수니까 얘를 화학식량으로 나누면은 몰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두 가지로 생각하든 간에 n분의 1의 값을 가질 거란 얘기야. 따라서 1g당 분자수는 가와 나가 n분의 1 이게 바로 1g당 분자수의 의미입니다. n분의 1이야. 얘가 몇 대 몇이래? 가가 4고 나가 5래요. 4대 5래. 4n 대 5n. 그러면 바로 나오죠. 그들의 분자량은 5대 4겠지. 자 그럼 분자량이 5대 4래. 자 그럼 봐봐. A, B2랑 A, B3인데 지금 보면은 A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얘는 B가 하나 더 많아. 그럼 당연히 얘가 더 무겁겠지. 무거운 녀석이 분자량이 클 것이므로 가가 A, B3가 되겠고요. 나가 A, B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원자량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원자량 계산 한번 해야겠다. 어떻게? 자 똑같이 합니다. 우리
A의 원자량을 소문자 A, B의 원자량을 소문자 B라고 한다면 가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3B 이게 분자량이죠? 이게 5다. 나는 A 더하기 2B 요게 4인 거지. 빼주면 샥샥 B는 1, A는 B1 넣어주면은 여기다 A는 2 나온다. 아이고 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 되겠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1g당 원자수. 자, 1g당 원자수 나왔네. 그럼 일단 1g당 분자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1g당 분자수는 여기 있어. 이게 1g당 분자수야. 그죠? 그러니까 1g당 원자수는 1g당 분자수에다가 1g 분자수에다가 그들의 원자수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개 있었고 얘는 3개 있었으니까 얘는 4 곱하기 4 여기다가 4 곱한 거죠. 이건 5 곱하기 4 3 이렇게 하는 거니까 4, 4, 16대 15니까 누가 더 많아? 가가 더 많다. 가가 더 많아야 되니까 틀렸다. 자, 온도 함유를 일정할 때 기체 밀도 소위 갑자기 밀도를 왜 물어봐요? 밀도는 뭐에 비례하니까? 분자량이 비례하니까. 따라서 그냥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고 할 필요 없이 그들의 분자량이 당연히 가가 더 크기 때문에 가가 더 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틀렸네?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봅시다. 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이와 관련된 자료래요. 자, 이거 원자량이 변하면의 의미를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원래 탄소였어. 탄소가 원자량이 12였죠. 그쵸? 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산소의 원자량은 원래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16이라고 정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값으로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값을 보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12일 때 얘가 15.995라는 원자량을 갖는데요. 자, 근데 원자량의 기준을 다시 탄소 대신 산소로 사용하고 산소의 질량수 값인 16을 원자량으로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원자량은 15.995가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얘를 16으로 맞추겠다는 얘기. 증가했네 약간. 약간 증가했으니까 탄소의 원자량도 이 B가 똑같아야 되므로 12. 얼마 이 값이 원자량이 됐겠죠? 바뀌면. 자, 그럼 봐봐. 기억 1몰은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산소 16이 원자량이야. 그럼 당연히 1몰의 기준이 16g의 원자수가 되겠죠. 그죠? 맞는 설명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 탄소 원자가 12였을 때 12g의 원자수.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 같은 경우는 15.995g의 원자수가 아보가드로 수랑 같았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누구 기준일 때? 탄소 기준일 때. 이게 탄소가 12원자량 기준. 자, 근데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어? 산소로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야. 산소로 기준이 바뀌면은 산소로 기준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제는 산소 15.995g의 원자수가 아보가드로 수가 아니라 산소 16g의 원자수가 이젠 새로운 아보가드로 수가 된다는 얘기. 따라서 1몰 이제 여기 지금부터가 이게 1몰 새로운 기준의 1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탄소의 원자량은 12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 비율, 실제 질량 비가 뭐랑 같아야 되니까 원자량 비랑 같아야 되니까 저 요 원리를 이용한 거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설명. 탄소 12g의 원자수가 증가하니? 원자수가 증가합니까? 자, 탄소 12g의 원자수 어떻게 구해? 12를. 자, 원자수니까 몇 개인지 궁금한 거야. 그럼 한 개당의 질량, 실제 질량으로 나누는 거죠. 내가 원자량의 기준을 바꿨다고 한들, 아이고, 뭐야 이거. 내가 원자량의 기준을 바꿨다고 한들 원자량, 어디였죠 근데? 이건가? 내가 원자량의 기준을 바꿨다고 한들 실제 질량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따라서 이 값은 일정한 값을 갖겠더라. 증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표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분자식이 주어졌는데 지금 보니까는 막 쭉 나와 있는데 지금 A의 원자량분의 B 원자량을 구하래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 봐봐. 가와 나가 있어. 얘는 AB2고요. 얘는 AB3입니다. 자, 이 녀석의 질량 B가 지금 2대 5죠. 2대 5요. 자, 근데 지금 원자량 B를 구하라고 했어. 선생님은 여기서 이 녀석의 분자수 B를 구해서 그들의 화학식량 B를 구하고 연립방정식으로 요 각각의 원자량을 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분자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자수가 주어졌잖아요. 그지? 자, 지금 분자식 이 친구는 한 분자당 지금 3개의 원자, 얘는 4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배웠어.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한 분자당 원자수 곱하기 분자의 몰수, 분자수. 그럼 내가 분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원자수를 한 분자당 원자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한 분자당 원자수가 다 주어졌잖아. 전체 원자수도 알아.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밑에 써볼까요? 분자의 몰수, 그 분자수의 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봐. 3분의 3n이야. 요거 n이다, n. 자, 얘는 4분의 8n이야. 그러면은 2죠, 2n이죠, 2n. 그럼 분자수 b는 n 대 2n, 1대 2가 되겠죠? 따라서 그들의 분자량 b는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왜? 질량이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 화학식량으로 나눴던 것처럼 화학식량은 바로 몰수분의 질량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2 대 2분의 5. 이거 그냥 2 곱해주면 4 대 5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분자량이니까 우리 연립방정식으로 각각의 원자량 구하면 되겠다. 자, A의 원자량 소문자 A, 자, B의 원자량 소문자 B. 그럼 가는 A 더하기 2B가 분자량 4란 얘기고 나는 A 더하기 3B가 분자량 5란 얘기. 따라서 양변 빼주면은 B는 1 나오고요. A는 B1이니까 2 나온다. 따라서 그들의 비율 A의 원자량 1이고요. B의 원자량 2니까 맞나? 잘못됐다. 자, A의 원자량이 2죠. 2고 B의 원자량이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비슷하게 맥락으로 똑같이 하고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량비와 분자량비 그리고 몰수비, 분자량비 이렇게 세 줄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 질량비, 몰수비, 분자량비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만의 그냥 스킬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더라 라는 사실. 자, 2문제, 3문제 나왔네요. 힘드네. 자, 5번 봅시다. T도시 1기압. 아보가드로 법칙 쓰란 얘기구나. 온도 압력 일정할 때 가, 다에 대한 자료고 또 전체 원자수가 나왔다. 우리 전체 원자수 연습하라고 해서 주나보다. 그지? 자, 전체 원자수는 한 분자당 원자수 곱하기 분자수죠. 그럼 내가 분자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분자수는 전체 원자수를 한 분자당 원자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럼 한 분자당 원자수 얘는 3개, 얘는 4개, 얘는 3개죠?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3원자 분자입니다. 왜? A 하나, B 2개. 얘는 A 하나, B 3개. 얘는 A 하나, B 2개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분자수 B도 구할 수 있겠다. 분자수 B는 몇 대 몇이야? 3으로 1을 나눠주면 3분의 1. 얘는 4분의 2. 이거 나눠주는 거니까 얘는 3분의 Y야. 이거 너무 분수 있으니까 헷갈려. 나 그냥 전부 다 몇을 곱할까? 6을 곱하면 되나요? 이거 2분의 1이니까 6을 곱해봅시다. 양변에 6 곱하니까 자, 전체 6 곱해. 그럼 얘는 분자수는 2, 얘는 3, 얘는 2Y가 되겠다.
2대 3대 2y 그냥 상대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분자수.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봅시다. 자 분자수가 자 어차피 아보가드로 법칙이니까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죠. 따라서 지금 분자수가 지금 x를 구하려는 건데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나가 가보다 2분의 3배만큼 분자가 많아. 그 얘기는 부피도 2분의 3배만큼 차이 날 거야. 왜냐면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니까. 따라서 2분의 3 곱해주면 x값은 몇 나와요? 9 나온다. 그치? 9. 자 그리고 부피도 어차피 분자수에 비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가랑 다를 비교했을 때 지금 몇 배입니까? 2배야 부피가. 그럼 당연히 분자수도 2배가 되어야겠지. 따라서 이 y가 4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y 값은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x 더하기 y가 10이네요. x는 9고요. y는 2입니다. 11 나옵니다. 틀립니다. 그죠? 자 원자량을 구하래. 자 옆에다가 한번 아까 썼던 질량이랑 몰수비 한번 써볼까요?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가는 AB2고요. 나는 AB3고요. 다는 CB2야. 자 가의 질량비는 나와있지. 16대 32대 23 30대 23 16 30 23 요게 질량비야. 그럼 몰수비는 구했죠. 2대 3대 2y. 근데 요거 4잖아 4. 그지? 요거 4 나와있네요. 그래서 2대 3대 4야. 자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 분자량 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분자량 비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몰수분의 질량. 따라서 8대 10대 4분의 23이다. 자 그럼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자 뭘 곱해야 될까? 4를 곱하면 양변에 전체 4를 곱해주면은 분자량 비는 4, 8에 32 대 40 대 23이 되겠다. 자 원자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자량이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연립방 정식 한번 하면 되겠죠? 자 A의 원자량을 A 소문자 A, B의 원자량을 소문자 B, C의 원자량 소문자 C라고 놓고 풀어봅시다. 자 가부터 A 더하기 2B가 32죠. 그리고 나 A 더하기 3B는 40입니다. 빼주면 샥샥 약분 B는 몇이야? 8 나온다. 8 나오니까 A는 자 B가 8이야. 8이 16 넘어가면 16 나오나요? 그죠? 그죠? 나오죠. 따라서 C 더하기 2B 원자량 요게 23이니까 자 B가 16이니까 요거 이게 뭐 잘못했니? B 8 맞죠? B가 8이죠? 8이 16 그러니까 C 더하기 16 넘어가면 요 값이 16이니까 8이 16이니까 넘어가면 몇이야? 7인가요? 7? 7이죠. 따라서 원자량은 B가 8이고요. C가 7이니까 크죠? 맞다.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 나왔다. 자 1g 이제 무섭지 않죠? 자 1g에 들어있는 자 그럼 일단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를 구하기 위해서 1g에 들어있는 1g당 분자수 먼저 구해야 돼. 1g당 분자수는 그냥 분자량이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죠. 1g에. 그러면 이거 32분의 1몰 얘는 40분의 1몰 얘는 23분의 1몰이야. 자 근데 나와 다를 비교하는 거니까 우리 요거 두 개만 보면 되겠다. 근데 지금 1g당 뭘 구하래? 비원자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한 분자당 비원자수가 얘는 3개고 얘는 2개니까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3 곱해주고 얘가 2 곱해주고 그러면 40분의 3대 23분의 2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일단 얘가 분모가 연락 커 보이니까 얘가 더 작겠죠. 근데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는 분자를 그러니까 분수에서 분자를 똑같이 맞추거나 분모를 똑같이 맞추면 되는데 지금 분모는 맞추기 힘들 것 같으니까 분자를 맞출게요. 6으로 맞춰봅시다. 최소 공배에서 2를 곱해주면 얘는 전체적으로 2 곱하면 80분의 그러니까 2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예요. 80분의 6이고 자 얘는 전체적으로 3을 곱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전체적으로 3 곱하면은 6이고 3, 3, 9, 3이 6, 69. 자, 딱 봐도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얘가 더 작아. 커. 그 얘기는
전체 값은 얘가 더 크겠죠? 다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이번엔 6번입니다. 표는 AB2에 대한 자료이다. AB2의 분자량은 M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질량과 부피 1g이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나왔다. 그래놓고 1g이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네. 자, 그럼 일단은 1g이 들어있는 1g당 분자수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 여기다가 한 분자당 비분자수를 곱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1g당 분자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원자수 했잖아, 그지? 1g당 전체 원자수는 한 분자당, 이제 쓰는 것도 힘들다. 한 분자당 위에 지우고 한 분자당 원자수 곱하기 1g당 분자수인 거죠. 자, 근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몇이야? 3개잖아. 3원자 분자죠. 그러니까 요게 3이고 전체 원자 이게 n이라고 했으니 1g당 분자수는 3분의 n이 되겠다. 그죠? 따라서 1g이 들어있는 1g당 원자수는 요거 한 분자는 b가 2개 들어있죠. 2개, b는 2개. 따라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2n만큼이다. 맞네요. 그죠? 자, 1몰의 부피가 2m 리턴이에요. 2m 리턴이에요. 자, 그럼 봐봐. 1몰의 부피. 일단 1몰의 질량은 몇이야? 1몰의 질량부터 해볼까요?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만큼에 있을 때, 즉 화학식량이 m이니까 mg인 거죠. mg. 그럼 여기다 1g일 때 2리터야. 그럼 mg일 때, 즉 m배를 했어. 그럼 얘도 똑같이 m배만큼 돼야겠죠? 2m리터가 되겠다. 즉 1몰의 질량이 mg이고 mg이 1몰인데 얘 부피는 2m리터가 되네요. 1몰의 부피 2m리터. 맞는 설명. 디귿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래요. 분자수. 자, 그럼 봐봐.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 1g당 분자수가 지금 3m이야. 그죠? 3n이야. n. 3n인데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요. 1g당 분자수가 3분의 n인데 지금 나는 1몰에 해당하는 분자수를 알고 싶다고. 그럼 1g이 아니라 mg당 분자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고스란히 m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mn이다 라고 해서 디귿까지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요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 치고 다시 한번 몇 번 해서 한 번 풀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풀었을 때 느낌이 다를 거야. 그리고 또 계속 까먹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아이고 힘들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아보가드로 법칙 쓰라는 거구나.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는구나. 너무 중요한 말. 이런 말을 이제 놓치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질량이 같은 기체래. 질량이 같아. 그럼 우리 이거 쓰고 싶겠다. 이제 다 해서 일단은 얘 분자식 x, y, 4 얘는 z2, xz2 한데 질량이 같대. 질량비가 1대 1대 1이란 얘기. 그죠? 어차피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니까 부피 b가 뭐야? 분자수 b잖아. 그지? 22대 11대 8이네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뭘 구할 수 있겠다? 분자량비 구할 수 있겠다. 어차피 요거 물어볼 거야. 보기 안 읽어도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량 몇이야?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22분의 1 대 11분의 1 대 8분의 1이다. 이거 너무 숫자 들어오니까 우리 양변에다가 자, 뭘 곱해야지 좋을까? 44 곱해볼까? 44? 그러면은 얘는 2대 1, 4대 8분의 아니다 이거. 잠깐만, 좀 더 큰 숫자. 88 그냥 대충. 왜? 88 곱해 88. 그럼 얘가 11 나오자, 그지? 그러니까 얘 2, 4대 8대 11. 이게 딱 맞다. 자, 88 곱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오기 위해서 내가 그냥 동시에 곱한 거예요. 아무튼 분자량 비가 4대 8대 11이야. 자, 분자량은 xz
Z2 얘가 다랑 XY4가 뭐야? 가 비교하고 있죠? 누가 더 큰 거야? 다는 11이고 가는 4야. 당연히 다가 더 크겠죠. 11.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자, 1g의 원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g당 분자수 먼저 구해야 돼. 1g당 분자수는 그 원자량의 화학식량의 역수라고 했어. 4분의 1몰, 8분의 1몰, 11분의 1몰이야. 그럼 1g당 원자수는 각각의 한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수. 얘는 5원자 분자, 얘는 2원자 분자, 얘는 3원자 분자죠. 따라서 여기는 5를 곱하면 되고, 여기는 2를 곱하면 되고, 여기는 3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가랑 나만 물어봤네요. 가랑 나만 합시다. 얘는 4분의 5고요. 얘는 8분의 2입니다. 요거 4분의 1이네. 그럼 얘 5대 1이다. 5대 1. 그죠? 예, 어차피 분모 똑같으니까 얘 5대 1이야. 그럼 몇 배야? 5배인데 2.5배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디귿 원자량 구하래.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야겠다. 연립방정식 풀 자리를 좀 만들죠. 누구랑 누구? X랑 Z. 자, 그럼 일단 분자량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했던 것처럼 X의 원자량 몇인지 모르니까 소문자 X, Y는 소문자 Y, Z는 소문자 Z 이렇게 놓고 풉시다. 자, 가 XY4래요. X 더하기 4Y가 4란 얘기지. 원자량 분자량 그죠? 4. 자, Z는 2Z가 8이야. 따라서 Z 값은 나왔어. 4네 4. 자, 그리고 마지막 X 더하기 Z 2Z. 자, 2Z가 8이잖아. 8. 2Z가 8이니까 2Z는 11인데 요 값이 8이야. 8. 따라서 X 값은 몇 나옵니까? 넘기면 3 나온다. 3. X랑 Z를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3이고 4다. X는 3이고 얘가 4니까 Z가 더 크겠죠. 틀렸습니다. 왜 다 틀렸지? 선생님 뭘 잘못했을까요? 기억을 기억 맞죠? 무슨 생각으로? 그죠? 크니까 기억이 맞네요. 그죠? 여러분 미안해요. 아무튼 이런 실수를 범하다니. 선생님이 약간 이제 문제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오락가락 하니까 여러분들 뭐가 틀렸는지 꼭 수업 시간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기억만 맞네요. 기억만 맞아.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원자량, 분자량 그리고 1몰 관계 굉장히 여러분들 처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생소하고 또 새로운 단위다 보니까 자꾸만 까먹게 돼요. 한번 좀 적응이 감을 익힐만 하면은 한 며칠만 지나면 바로바로 감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이제 2학년 1학기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해요. 이 부분 감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 화학원 마지막까지 쭉쭉 아마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꾸준히 복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